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실시각각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윤선입니다. 네.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올 8월에 시행되는 그 강사법을 앞두고 대학들이 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해서 지금 맞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은요. 경남 함안 국민들이 그렇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계시답니다. 나노 탄소 발열체라는 걸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대구 시민들이라면 꼭 한번 들어봐야 될 노래일 것 같습니다. 대구를 소재로 한 창작곡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노래 마지막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시시각각 첫 소식 역시나 생생한 현장 분위기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네. 목요일에는 목요일의 남자 김혁 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생한 현장에 나가 있을지 불러보겠습니다. 네. 김혁 씨 지금 어디가 있나요? 전해주실까요? 생생하고 뜨거운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김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요, 여러분께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대구하면요, 바로 문화예술 도시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 도시에 가장 걸맞는 거리, 그렇습니다. 대명 공연 거리에 있는 한 소극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소극장에서 뭔가 큰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명 공연 거리를 다른 말로 청춘의 거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청춘이라는 단어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공연, 연극 청춘 테러가 열리는 소극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면요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안에서는 지금 배우분들이 공연 준비한다고, 관객분들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소극장에 들어오니까 아늑하고 좋습니다. 안에서는 벌써 공연 연습도 하시고 준비하신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열정적이라서 제가 지금 끼어들어도 괜찮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춘 테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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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청춘 테러에 테러 빼고 청춘 그대로 청춘분들이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청춘 테러에서 차서연 역을 맡은 김유진입니다. 그렇군요. 본인 소개하는데 좀 반응 속도가 늦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인기 있는 배우는 아닌 것 같은. 알겠습니다. 좀 속상하신가 봐요. 그런데 청춘 테러, 이 청춘이란 말하고 테러라는 말이 좀 창충되고 부딪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작품입니까 이게? 저희 청춘 테러는요.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사랑 그리고 취업에 대한 고민들을 네네. 좀 유쾌하게 풀어낸 블랙 코미디입니다. 취업, 사랑, 이거 두 가지 다 획득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게 청춘인데,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공연 지금 굉장히 좀 장기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관객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오시는 분들이나 또 혹은 이후에 또 보시는 분들이 이 작품은 또 어떻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유쾌하고 재미있는 작품인데 네네. 그 안에 희노애락 같은 희노애락.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죠. 많은 공감과 네. 위로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친절하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좀 알아듣기가 좀 했는데 도대체 어떤 공연인지 이게 좀 실례되는 말이지만 한 장면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득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춘 테러, 연극 청춘 테러의 한 장면만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준비됐습니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청춘 테러! 빌라덴 죽었잖아. 미국이 암살했지. 근데 일부러 한참을 냅둔 거야. 왜? 이 미국의 경제 구조상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거든. 그 군수산업이 호황을 누리려면 테러즘이 필요한 거지. 그 꼭대기에 있는 빌라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설마. 야, 너 설마가 사람 잡는단 말 몰라? 세상에 단순한 도덕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무수히만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도 테러는 비겁한 짓이야. 무고한 사람도 희생시키잖아.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생각해봐. 우리 입장에선 영웅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선 테러범일 뿐이야. 서현 씨, 이놈 이거 왜 화학과 간 줄 아세요? 폭탄 만들고 싶어서 같아요. 폭탄. 웃기죠? 폭탄을 어떻게 만들어야 진짜 만들 수 있어, 재료만 있으면. 이거 풍뎅이 또 시작했다. 허풍 아니라니까? 그래, 뭐 만들 수 있다고 치자. 만들어서 뭐 할래? 어디 터트릴 데나 있어? 야, 폭탄이라는 게. 폭탄! 안 만들어도 돼. 자긴 이미 폭탄이잖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이미 폭탄이잖아.
외모 그렇게 폭탄같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잘생겨졌는데, 이제 이분한테 여쭤봐야 되겠어요. 한 장면 보여달라는데 어디가 계셨어요? 맡으신 역할이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배달원 역할을 맡은 배우 박보관입니다. 방금 요 장면에서 나타나지는 않고. 네, 이 장면은 안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청춘 테러 줄거리라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 시대 청춘을 대표하고 있는 이제 황장복이라는 역할의 배우가요. 여기 테러. 네네. 3년째. 네. 백수로 지내고 있는데요. 3년째. 네. 여자친구랑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요? 네, 친구도 자꾸 옆에서 네네. 힘들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네. 이 세상을 네. 뒤집어 엎고 싶어 합니다. 아이고, 뒤집어 엎고 싶어 한다고요? 네, 그래서 폭탄을 제조하는 거예요? 폭탄을 만듭니다. 네. 폭탄을 만들면 그 누구한테 들키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 친구분 만나봐야 돼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폭탄을 제조하고 있는 친구.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조하고 있는 친구, 저는 이제 굉장히 한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 저기 노상태 역할을 맡은 27살 서영수라고 합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심해 보여요? 네, 저같이 이제 네. 오늘의 아픔을 눈물을 네. 술 한 잔으로 털어 넘기고 네. 내일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대 표준 청년상 같은 저가 보고 있으면 표준상 맞습니까? 태클이 들어오네요. 예. 굉장히 한심하고 네, 아주 참 멍청해 보이고. 그렇군요. 이게 배우로 말고 실제 본인으로서의 친구분들도 다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잖아요. 네.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아무래도 나이가 차다 보니까 네네. 이제 결혼이랑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나요? 네, 많이 힘들어하죠. 그 힘들어하면 그 원형의 정점인 결정체가 바로 이 주인공이죠. 네, 맞습니다. 주인공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장복 역을 맡은 김성국입니다. 근데 왜 폭탄을? 저는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네.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나와서 예. 정말 좋은 네. 최고의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네네. 그게 맘대로 안 되고 네. 취직도 안 되다 보니까 네네. 그걸 다 세상 탓으로 돌리고 세상 탓으로. 저는 노력도 안 하면서 본인은 그렇다. 그래서 폭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예. 거기서 위기가 자꾸 찾아오고. 그렇죠. 그렇군요. 평소에도 이분 좀 약간 좀 테러 같은 의식이 좀 있나요? 아니요. 굉장히 착하고. 말도 못 죽일 그렇죠. 관객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이게 배우니까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들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물론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복합된 문제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공연이 일요일까지 하죠. 예, 일요일이면 볼 수 없습니다. 일요일 딱 지나면 볼 수 없으니까요. 주말에 여러분들 추우신데 소극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이그들의 이야기, 청년들의 이야기 단면을 보면서 즐기시면서 그리고 그들과 공감해 주는 게 가장 큰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모든 청년, 청춘들이여! 아자,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소극장 그래도 청소에서 김혁이었습니다. 더 테러하면 안 돼요. 테러 내려주세요. 네, 연극 청춘 테러였죠. 예. 우리 20대 청년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녹록지가 않은데 또 네. 가장 그런 만큼 반짝거리는 시절이잖아요.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공연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꿈도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요. 올해 이제 8월 1일자로 이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일명 강사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자세히 나눌 송민서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의 사건과 소식들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집중 취재의 송민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강사법이 아직 시행되기도 전인데 강사들과 또 대학 측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8월 시행될 예정인 강사법을 앞두고 지역 대학들이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을 아직 하고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부터 지금 이제 해고를 다양하는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이걸 이제 핑계로 해서 이제 대량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강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강사법이 통과됐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대학들은 강사를 죽이게 한 법으로 이 둔갑시키는 이유가
혜택을 입어야 될 강사들이 오히려 대량 해고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 8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시행을 앞둔 강사법인데 이게 시작부터가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그 강사법이 무엇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그러니까 이 강사법은요, 강사들의 불안한 고용과 또 낮은 임금을 해결해주기 위한 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이었죠. 광주에서 일어난 한 강사의 죽음 이후에 시간 강사의 열악한 환경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2011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대학의 재정 문제와 또 강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 우려로 인해 무려 4차례나 유예가 이루어졌고요. 강사법이 만들어지고도 한참 후인 2018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올해 시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전문 강사직을 맡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환영할 만한 법인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강사법인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강사 임금의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는 임의로 강의를 축소하거나 또는 강사에게 강의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속 물었었어요. 그러면 대구대학교에서는 혹시 구조조정이 있느냐? 혹시 뭐 하는 게 있느냐? 강사법 대비해서 뭐 안 좋은 게 있느냐 했더니 전혀 없다라고. 그럼 강사법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미리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들이 학과에 전화를 해본 거예요. 혹시 내가 강의 배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을 해본 그쯤에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다. 이번에는 강사 배정이 거의 없다더라. 지금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교무처장 말이 우리 대구대학교에서는 시간 강사가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11% 정도 줄인다. 그때서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뒤통수를 맞았구나 싶었죠. 강사 배정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뭔가 이 일부의 예산밖에 안 되는데 그 예산을 핑계로 지금 뭐 구조조정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전공하고 플러스 교양에서 수강 인원 제한을 좀 줄여보겠다. 그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줄이면 그나마 강좌가 좀 더 개설될 수 있겠죠. 분반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양 중에서도 영역에 따른 글쓰기라는 게 있대요. 뭐 사회과학 글쓰기, 뭐 인문과학 뭐 글쓰기 이런 게 있는데 그 인원이 50명에서 60명이라고 합니다. 그 인원을 절반으로 줄기로 했어요. 30명으로 줄이기로. 그럼 강사법 대비해서 뭐 할 것인가?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어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강사들의 신분, 임용, 그리고 처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먼저 대구대 상황 보셨는데요. 뭐 일부 합의는 이루어졌고 이 강사법 관련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까지만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 모셨습니다. 대구대학교 비정규 교수 노조의 박은하 부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분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한국 비정규 교수 노조 대구대 분회의 분회장 박은하입니다. 네. 방금 대구대 상황을 영상으로 만나봤는데 네. 이 협의가 이뤄지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네,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입법 예고 시행 이후라서요. 그거는 2월쯤에 아마 협의체가 꾸려질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 시급한 건 뭐냐면은 강사들이 강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 미배정된 강좌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아까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교무처장 말에 의해서 네. 대구대학교에는 강사가 담당하는 몫이 20%인데 8에서 9% 정도로 줄인다. 그럼 11% 정도 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쉽게 바꿔 말하자면은 강사 수가 50%에서 60%로 절반 이상이 해고를 당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일단은 그 현재 나오셨던 그 강사분들의 처우 임금 부분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네, 임금을 말씀드리자면요. 예. 강사료는 전임 교원들이 받는 임금의 8분의 1 또는 높게는 10분의 1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또 이제 수치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2학점에서 3학점 정도 담당한다면 네. 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연봉입니다. 4학점에서 6학점 정도 담당한다면은 연봉 1,000에서 2,000 정도 사이인데요. 네. 네네. 그걸 갖다가 방학 중에는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연봉으로 12개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계를 위해서 또는 이제 생활을 위해서 알바를 한다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솔직히 강의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논문 실적도 중요합니다. 연구 실적이라고 그렇죠. 해서요. 네. 그래서 논문도 써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요. 이런 활동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솔직히 알바라든지 투잡 이런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뭐 누가 들어도 빨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강사법입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올해 8월 1일 시행될 강사법을요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 시에도 고용 기간과 임금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요.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 원칙이고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에는 3년까지 보장을 해서 강사들의 고용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했습니다. 강의의 담당 시수도 6시간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위에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해도 임금 보장일 것인데요. 강사들의 생활고의 가장 큰 문제였던 방학 기간 동안에도 무급이 아닌 각 대학과의 협의로 인해서 임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퇴직금과 4대 보험까지 지급을 해서 최소한의 생활권을 한번 보장해 주자라고 강사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개선된 내용이 학교 측에서는 부담스럽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수도 줄이고 점점 그런데 그 강사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강사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던 방학 중에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4개월 정도의 계약이었다가 이게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 안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도 반겼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를 빌미 삼아 대량 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강사를 자르기 위한 법인지 반문하시는 강사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대학들이 이렇게까지나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계속 이제 돈 얘기인데요. 재정이죠. 지금 지역 대학은 재정 악화가 심하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대학 측의 주장인데 여기다가 더불어 강사들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방학 중에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재정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게다가 뭐냐면은 쉽게 자를 수 있는 아까 4개월 계약짜리가 1년 계약 그리고 최장 어떻게 되면은 3년까지 계약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암만 해도 그것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찌감치 자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대학 측에서는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학 측의 입장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옆에 있는 화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대학교 측은요. 2009년부터 동결된 등록금과 또 입학금 폐지, 학생들의 급감이 계속되면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기에다가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과 또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기존 예산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든다라고 했는데요. 대량 해고를 방지하고 강사법의 취지를 조금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무엇보다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대구대학교 측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학 측의 1년 지출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5억 5천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 측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이것도요. 그렇기는 한데 그 대학의 질이나 이름을 높이는 데는 무엇보다 교육의 질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뭐 네. 건물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예. 근데 이 교수진의 더 좋은 질을 위해서 한 5억 정도를 더 투자하는 게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사 연봉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대구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강사료로 지급하는 돈이 35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강사가 420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1년간 대학이 지출하는 재정 지출액의 1%, 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35억이 1%, 2%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5억 5천이 과연 몇 프로를 차지하냐는 거죠. 저희들도 정말 반문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요, 이 대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강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사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교육부는 강사법을 지원하고자 올해 사립대에 217억 원, 국립대에 71억 원, 총 합쳐서 28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초반에 추진했던 550억 예산보다는 절반 정도 줄어든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 강사법이 시행될 8월부터 또 12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분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반 정도로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 대학당 한 1억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추후 교육부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금 직전에 대구대만 해도 뭐 5억 5천 얘기 나왔는데 정부에서 1억 준다면 이건 대학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정도 지원으로는요. 네. 그러나 뭐 역시나 강사법 시행 관련해서요. 노조와 대학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대구의 또 다른 대학을 한번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천막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 돌입하게 된 계기는 지난 12월부터 그 2019년 1학기 시간 배정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이 그 당시에 지난해 기준으로 272명인데 72명이 그 강의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노동조합인데 뭔가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 물론 파업 수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성적표 제출 거부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미 그 시기를 우리는 놓쳤어요. 그리고 또 조정 기간을 거쳐야 되면 열흘 이상 그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 천막 농성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강사법 핑계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네. 뭐 일단은 황당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 저희가 6개월마다 계약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직장인데 그 연락이 안 오면 참 답답합니다. 예. 다른 학과 뭐 글쓰기라든가 융복학 글쓰기 같은 경우는 워낙 편하게 눈을 확인되게 많이 배제가 돼가지고 사실 조교한테 시간 배정에 대해서 통보가 안 오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건 잘리는 겁니다. 결국 그게 해고죠.
사법 시행 단장을 준비 단장을 맡은 거예요. 저 안에 사무실 다녔습니다. 하여튼 강사법을 존중. 이게 강사법이 강사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강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강사법이 통과됐는데 오히려 이제 대학들은 강사를 죽이기 위한 법으로 이 둔갑시키는 이유가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원체 그 강의료 수준이 낮다 보니까 임금을 6시간 기준에 그 맞춰서 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강의료를 그렇게 많은 그 재정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학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에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는 예산에서 0.3% 정도 재정 그 부담 요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 돈도 사실은 나눠주기 싫다.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방 대학 쪽에는 대학원생은 지금 뭐 결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 강좌를 확대하고 또 졸업 학점을 축소하고 그러면 이제 대형 강좌를 늘린다 그러면 한 반에 뭐 80명을 90명으로 90명을 뭐 120명 선으로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그런 그 사례들이 지금 그 파기되고 있는데 그럼 그 피해는 강사를 핑계로 해서 교육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나 그러면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교육적인 관점을 저희들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라.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어쨌든 고등교육을 살려야 질 좋은 교육이 제공이 돼야 학생들이 교육력을 갖고 또 경쟁력을 갖고 좋은데 취업을 할 수 있지. 아니 그런 양질의 교육이 제공 안 되는데 어떻게 좋은 일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의 질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그에 앞서서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강사들이 줄어들면서 그 빈 자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메우겠다고 얘기되고 있는 거죠? 학교 측에서는? 강사가 담당하는 게요. 이제 교양보다는 전공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공이 줄면서 전공은 보통 이제 학과 전임들이 이제 강의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임들이 책임 시수를 늘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9시간을 하면 책임 시수인데요. 예. 더 많이 하도록 권유를 하는 거죠. 예. 12학점, 15학점. 그걸로 안 많이 해라. 되면요? 안 되면 초빙 교수, 명예 교수, 다른 교수들을 이제 시키는 거죠. 겸임 예. 교수. 또요? 그다음에 학과에서 전공이 할 수 없다면은 학과 전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학교가 네. 무슨 이윤을 창출해내는 기업체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 탁과 교수한테까지 맡겨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런 방식은 참 잘못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밖에도 또 강사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꼼수까지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학들이요, 강사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강의 형태를 바꾸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명의 강사가 각각 수업하던 것을 1명에게 몰아서 주거나 대형 강의를 늘려서 기존 강사가 강의 배정을 못 받게끔 하는 것이죠. 또 방금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전임 교수와 겸임 교수의 강의를 늘리고 강사들을 겸임 교수 또는 초빙 교수 등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시작되는 신학기부터 강사들을 초빙 대우 교수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요. 최근 우리 지역인 영남대학교를 보면 음대 강사와 1:1 면담을 시도해서 겸임 교수로 전환하도록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부회장님, 이렇게 하면은 그 교수님들 그 교육의 질적인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염려가 되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자기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도록 하는 권유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과연 정통한 그 전공에 맞는 정통한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수업 질은 떨어지는 게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건 대학 교수님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강사법 취지를 살려서 현재 또 대학과 합의에 성공한 대학들은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도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합의에 성공한 대학들 지금 성신여대와 상지대, 평택대 총장은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가장 먼저 파업에 들어갔던 부산대도요. 지난 3일 학교 측과 시간 강사를 대량 해고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를 이끌어낸 후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 경북대는 지난해 12월 이미 노조와 학교가 잠정 합의해서 갈등이 잠잠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그 외에 노조 자체가 없는 대학들은요, 강사가 대량 해고에 놓일 수 있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정 타결이라는 것도 그냥 고요할 뿐이지 완전한 해결 방안을 찾은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모로 좀 다른 대학들, 지역에 있는 대학들 해결의 기미는 어디에 찾아야 될까요? 다른 대학들도 지금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대학들은 그나마 합의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 대학처럼요. 아니면 영대처럼 이제 행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립대는 그나마 합의점을 약간 도출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조가 있는 대학은 이 정도고요. 노조가 없는 대학은 이미 강사를 거의 없애기 식의 이제 일명 강사 없애기라고 하는데요. 강사를 배정하지 않는 그런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강사법 정말 그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시행되기까지는 갈 길이 참 멀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강사법 시행 취지가 강사 처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강사 고용 안정에 있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끔 나아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러나 정부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리고 이런 강사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배려가 있지 않는다면 강사들의 생활은 계속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라는 게 과연 이제부터는 존재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은데요. 교수들도 지금 전임 교수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분들도 아마 어느 순간 교수가 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박사 학위를 따고 그다음에 강사 생활을 했을 거고요. 지금 대학원생인 학생들도 언젠가는 전임 교수를 바라보면서 강사의 그 길을 걷게 될 건데요. 예, 다시 말씀드려서 강사법 취지에 맞게끔 강사 처우 개선이라든지 강사 고용 안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이 박은하 부회장님의 이 발언과 더불어서 현재 강사분들의 바람도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는데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죠. 송민서 리포터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은하 부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강사들이 사실 뭐 크게 힘도 없고 그죠? 학교가 뭐 강의를 하라 그러면 강의를 하는 거고 뭐 강의를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강사법 취지를 살려서 좀 이 강사들의 어떤 뭐 고용 안정이라든지 처우 개선에 더 노력해줬으면 합니다. 네, 강사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그 강사법의 원래 취지대로 학교 측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뭐 고용 해고 없이 전체 강사들이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부의 지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강사를 위한 법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재정적 지원과 어떤 뭐 강압적인 그런 행동을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라 그러면 이제 정부, 교육부 역할, 또 국회, 그다음에 대학 이 3자가 혼연일체가 돼가 어떻게 하면 이 고등교육의 어떤 발전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유럽처럼 국가가 전적으로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바탕이 마련돼야 정말 대한민국이 먼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발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네.
생방송 시시각각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6시 46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경남에서 올라왔네요. 네, 경남에서 전해준 신개념 발열체, 나노 탄소 발열체라는데요. 이 함안 구민들이 그토록 응원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겨울 생활 속 겨울 추위를 어떻게 녹여줄지 직접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생활을 바꾸는 기술. 겨울이 두렵지 않은 시대가 온다. 아, 뜻이 뜨뜻하니 좋다. 뜻이 있어 그지가 많이다 모임들 놀기. 뜻이 좋지. 뜨뜻하니까 해가지고 몸이 막 올라간다. 나노 덕분에 막 억수로 따뜻하노. 경남 최저 기온 영하 8도. 외출이 두려운 한파가 찾아왔다. 이런 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한 어르신. 안에 지금 춥잖아요. 그늘지가 있으니까 춥다고. 차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날씨 차본데 차본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불편이 많다고. 20분, 30분 기다릴 수도 있지. 인내와 고통의 기다림.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순 없는 어르신이. 차 갔다 장바가 오나 생각이 무섭지가 않다. 어제 차문에는 문 앉았잖아요. 양쪽 앉아있다. 저거 집에 앉았다가 섰다가 그러다가 버스 오면 타고 가고 그런다. 되게 춥고 뭐 어리 멀고 저도 눈이 오고 그래도 꼭 살 거 있으면 여기 와서 기다려야 된다. 차 시간이 있대. 되게 춥고 먹고 막 대절에 가고 간다. 태양식 대절에 가고. 그것 때문에 그거 가면 우리 받고 말을 가면 돈 10,000원 더 들어야 돼. 땅을 파봐라 어디 10,000원이 나오나. 그래서 요즘 버스 정류장이 진화하고 있다. 차가운 엉덩이는 이제 안녕. 기다림의 시간을 따뜻하게 데워줄 신개념 발열 의자가 등판했다. 빛바랜 나무 의자에서 환골 탈태. 이용객이 많고 찬바람에 노출돼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도 탈바꿈했는데 어르신들 어떠세요? 요거는 이제 일어나게 추워도 추운 거는 못 느끼겠어요. 날씨에서. 손실은 또 손열 때가 이렇게 좋아. 자, 온돌 반같이 따뜻하게 좋아해. 뜻이 좋지. 따뜻하게 뭐 해가지고 몸이 막 올라간다. 아쉬워. 따시구만. 아시지요? 예, 여기 이제 버스를 타시는 승객들이 전부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참 겨울에 추운 날씨에 대기하는 동안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발열 의자를 함안군에 11곳에 16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우리 함안 구민들이 아주 호응이 참 뜨겁고 좋습니다. 한걸 깔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버스를 갖다 1시간씩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저 의자가 따뜻한 의자 없으면 추운 데서 기다릴 건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그런데 따뜻한 줄만 알았던 요 녀석이 알고 보면 스마트하다고요? 버스 정류장 벤치는 외부 온도에 영향을 먼저 줘서 18도 이하에서만 작동을 하게끔 제조를 하고 있고요. 발열판은 40도에 맞춰져 있어서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늘 4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렇게럼 완벽한 넌 대체 이름이 뭐니? CNT라는 인류를 바꿀 10대 물질에 속하는 소재이고 이 소재를 가지고 발열을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따라 나선 곳. 얼핏 보기엔 평범한 공장 같은데. 이 CNT라는 소재는 카본 나노튜브의 약자로서 카본은 소재, 탄소의 의미이고 나노는 제일 작은 단위 나노의 물질, 그다음에 튜브는 모양, 그런 형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연필심, 석탄 등 주변에서 친숙히 쓰이고 있는 요 흑연이 바로 CNT의 주 원료. 저희가 발열체로 쓰고 있는 CNT는 원래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잉크화해서 지금 소재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보다 강하고 구리보다 높은 전도율로 꿈의 신소재라고도 불린다는데, 이러한 나노탄소 기술이 강화 유리와 만났다. 정류장 발열 의자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발열 매트와 침대는 물론 반려동물 펫하우스까지 어마무시한 나노의 힘. 현재 온도가 220도입니다. 220도인데 빵이 너무 잘 구워져서 요랬던 빵이 노릇하게 익었다? 제일 맛있게 굽는 온도가 170도. 네, 그 정도가 제일 좋고요. 이렇게 액자를 했을 때 내가 한 250도 제한을 해놓으면 안정적으로 제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꿈의 신소재가 이제는 현실이 된 지금. 입자는 작아도 존재감은 엄청나다. 각양각색 화려한 디자인까지 입혀주면 무적의 나노탄소 발열체 완성. 아니 근데 강화 유리가 아무리 강해봤자 유리지 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 세게 쳐, 더. 유리 대신 유리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순간. 이상은 안 깨집니다. 당연하지. 저희가 생산하는 이중 안전 유리는 건축 외장재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재해, 지진, 해일 등에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유리입니다. 모든 면적이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요. 늦은 시각까지 불을 밝힌 공장, 먼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인데, 어허라, 나노탄소 발열 의자가 서울까지 진출했다. 입소문 타고 전국 구행. 그리고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곳. 겨울 철새떼가 반기는 함안군 산인면의 갈전마을. 추운데 잘 찾아오셨네. 꽥꽥. 아이고, 차 집에 안 갔다고 근데. 저게 뭐야? 길을 잘해주면 길이고 또 함께 해줬다. 나도 구운데. 아우, 저희 가기 싫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휴식을 책임지는 이곳 역시 뜨끈뜨끈. 기름을 뗄 때는 돈을 아끼고 그렇다고 맘대기 못 놀았는데 이제 지금 이걸 가지고 할 때는 모든 게 다 편하고 따시고 좋습니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 정도 따시게 하려고 하면 20만 원도 더 든다고요. 더 들지? 더 들지. 그러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따시게 하려고 하면 기름은 한 30만 원 이상 들어야 되지. 맞아. 그래 들어야지만 이게 따서 안 하면 좀또 나차놓고 막 그래 놀고 이러지. 아, 뜻이 없다. 대단히 좋다. 아이고, 뜻이 있어. 그지그만이다 말이야. 노인들 놀기. 올겨울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뜨끈하게 녹여줄 똑소리 나는 신소재의 반란. 앞으로도 나노 기술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하며 외쳐봅니다. 나노 덕분에 니나노. 나노탄소 발열체 이렇게 이름만 들었을 때는 무슨 네. 뭐 기업에서 개발하는 신소재인가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접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실생활에 너무나 잘 녹아들어 있는 걸 보니까 예. 앞으로 정말 우리 생활에 따뜻하게 해줄 아주 좋은 신소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인류를 바꿀 10대 물질에 선정된 거라잖아요. 예. 그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대단한 걸 또 경남 함안에서 또 직접 만들어내셨나 봅니다. 네. 예. 다음 소식,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하면은 또 다 떠오르는 장소들이 각각 다를 텐데요. 이 다른 많은 장소들이 노래 한 곡에 담겨 있다고 네. 하거든요.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지는데 바로 들어보시죠. 청춘들의 감성 자극한 여수 밤바다, 제주도 비행기 티켓 끊고 싶어지는 제주도 푸른밤, 외국인도 하는 강남 스타일이 세 곡의 공통점을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노래잖아요. 대구를 알릴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 이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또 대구도 많이 사랑받는 도시가 되었으면 어떨까 해서 새로운 관광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지는 무시무시한 노래의 힘,
히트곡 한번 제대로 만난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는 건 시간 문제. 부러워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보자.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대구를 알릴 마성의 노래들. 벚꽃 연금에 이어 전 국민이 목 놓아 부르게 될 3인 3색 대구송 개봉 박두. 대구 물바다 이 폭염에 담긴 가슴 뜨거운 얘기가 있어. 여수 밤바다를 부러워하며 웃픈 댓글 만들어낸 유명짤. 하지만 모르시는 말씀, 우리도 대구를 배경으로 한 예비 히트곡이 있다. 과연 어떤 대구송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 안녕하세요. 예. 싱어송라이터 라이브오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조재원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뮤지션으로 활동 중인 만능 싱어송라이터가 만든 노래. 그 배경은 바로 안지랑 곱창거리, 앞산, 공룡 문화거리 등 대구 대표 관광 스폿이 모여있는 트렌디한 동네 대명동.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음악을 진짜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막 아름아름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명동에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거기서 뭐 놀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저한테는 노래를 만드는 그런 좋은 소스가 되었다고 할까요? 이쯤에서 노래 한 소절 듣고 갈게요. 학교 앞 가로수 참새의 새벽소리 편의점 야간 알바생의 기지개 형광색 조끼 입은 아저씨 빗자루 분주한 엄마의 벼같이 향기 빵집 굴뚝 위에 두둥실 구름빵 1호선 3호선 버스 택시 두바퀴 아주머니 아저씨 학생 직장인 대명동에 오고 가는 사람들 월화수목금토일요일 동서남북 왼쪽 오른쪽 하루 종일 24시간 내가 사는 대구 남구 대명동. 그의 청춘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대명동의 아침, 점심, 저녁 하루의 일상을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 가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일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았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학교 앞 가로수 참새 새벽 소리 그리고 대명동에 오고 가는 사람들 뭐 이런 일상적인 정말 그런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즐겁게 좀 그냥 생동감 있게 좀 느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사를 적어보았습니다. 동서남북 왼쪽 오른쪽 1호선 4호선 버스 택시 두바퀴 내가 사는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를 소재로 한 창작곡 공모전에서 무려 대상을 수상한 이 곡은 올해 봄이면 음원으로도 들을 수 있다. 이제 활동하는 이름이 라이브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다 뭐 추억을 되돌아보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음악을 통해서 추억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신선하고 좀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네, 저의 앞으로의 이제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구송을 들으러 간 곳은 조금 특별한 장소. 대구를 오가는 사람들로 1년 365일 북적이는 동대구역인데 이곳에서 어떤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걸까 싶은 그때 심상치 않은 노래 실력을 뽐내는 오늘의 주인공 발견. 제 노래가 동대구역 배경이어서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두 명이 서울에 있을 때 2년 전에 여기서 일하고 서울에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러 갈 때마다 주말에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간 것 같고요. 또 월요일날 새벽이 되면 또 일터로 돌아와야 돼서 저에게는 동대구역이 굉장히 애잔하고 그리고 또 그리운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동대구역과의 인연이 깊다는 그녀. 이를 역장 체험까지 할 정도로 동대구역에 대한 사랑도 남다르다. 낭만이 되었네요. 혼자인 건 아니겠죠. 동대구역 올 때마다 그대
고맙습니다. 대박 나세요. 입이 짝짝 달라붙는 것 같고요. 귀에도 속속 들어오고 은근히 자꾸 듣다 보면은 중독성이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대구를 배경으로 한 노래이기 때문에 우선 그래서 정이 많이 가고요. 남남이 되었네요. 이게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설렘, 슬픔, 아쉬움 등 5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이곳. 수많은 이들의 각기 다른 사연들이 동대구역 곳곳에 켜켜이 쌓여간다. 대구라 하면은 동대구가 대표적인 역이고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고 사연들도 가끔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남편 만났을 때 군에 다녔을 때 군에 달 때 동대구역에서 만나고 헤어졌던 이런 거 기억이 나네요.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손잡고 동대구역에서 비둘기 열차를 타고 같이 다녔던 그런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도 갔던 그런 기억도 생각나고 그럽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곡은 작사가의 실제 친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30년 전 영남대를 다녔던 여학생이 서울의 남자친구와 애틋하게 헤어졌던 동대구역의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이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동대구역이란 의미 깊은 장소를 노래로 부를 수 있어 영광이라는 그녀. 안동역이라는 곡이 뜨면서 안동이 좀 유명해졌습니다. 대구도 동대구역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연들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대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대표곡이 되어서 비 내리는 고매는 것처럼 주옥 같은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직도 들을 노래가 더 남았으니 귀 쫑긋 세우시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들려오는 이곳. 똑똑 잠시 실례합니다. 저 대구 노래 들으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편곡가,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혜입니다. 작사, 작곡, 악기 연주, 편곡에 노래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아티스트. 고향도 살아온 곳도 모두 대구이기에 이곳에 39년의 인생 전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또 살기도 하고 해서 대구에 대한 어떤 약간의 뭐랄까요? 깊은 애정이랄까요? 그래서 항상 곡 쓰는 작업을 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도 대구 여수 밤바다 여수 노래는 있는데 왜 대구의 노래가 그래도 하나 정도는 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각기 다른 느낌을 지니고 있는 팔색조 같은 대구 대표 명소 중 하나. 젊음의 거리 동성로가 이번 노래의 배경이라고 하는데 제목이 동성로 그리고 너 이렇게 되는데요. 너가 어떤 특정 누구라기보다는 친구 아니면 뭐 가족,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들 조금씩의 추억이 어떻게든 다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짤막하게 동성로 그리고 너 약간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성로 그리고 시계탑의 추억 첫사랑이라 할까요? 네, 예전에 이제 친구들이라 해야 되겠죠? 네, 그냥 같이 걷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친한 친구들도 다 어디 대구에 살지 않고 있고 해서 문득 언젠간 한번 같이 걸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 시간은 흐르지만 동성로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사에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사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넣어봤습니다. 봄 지나 또 여름, 가을 지나 겨울 동성로 거리는 늘 그 자리에 너와의 추억도 내 맘속에 늘 그 거리에 저도 대구에서 나고 계속 자라서 어딘가 벗어나면 항상 그립더라고요, 대구가. 그래서 어떤 집에 오면 뭔가 따뜻한 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란 따뜻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대구 관련해서 지역 뮤지션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도 또 대구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면 또 더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수 밤바다 부러워하는 건 이제 그만. 노래 한 소절만 들어도 대구로 당장 떠나고 싶어지는 그날까지 대구 부심 부리며 흥 장착하고 다 같이 메들리로 불러보아요. 한 분은 대구의 대명동을 노래하셨고 한 분은 동대구역을 동대구역. 노래하셨고 네. 마지막 분은 동성로. 동성로를 노래하셨습니다. 네. 이 대구 사랑을 이 노래로 표현한 이런 분들도 또 곳곳에 계셨구나 하고 또 느끼게 됩니다. 노래 힘이 참 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이들이 노래를 알게 되면은 계속 이게 아이들이 부르다 보니까 더더 많이 자연스럽게 전해질까요? 퍼지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아이디 한번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네. 저희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는 유황온천으로 즐기는 도심 속 워터파크 엘리바드